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명절 잘 쉬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몇 명이나 이 영상을 지금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오늘은 이제 5번째 이야기로 우리 친구들이 용담사지 섣불 입상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볼까 해요. 근데 이 용담사지 섣불 입상뿐만이 아니라 이 용담사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또 용담사에 가면 석불뿐만이 아니라 7층 석탑에 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3개의 이런 이야기들을, 유적에 관한 내용들을 아울러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용담사는요, 일단 남원시 주천면에 용담리라고 하는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보물 제42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시대의 작품은 바로 이제 고려시대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담사 안에 있는 석불입상은 고려시대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용담사라고 하는 이 사찰은요, 조금 더 그 이제 고대 국가였던 백제 성왕 때 창건이 되었다고 전하고 있어요. 하지만 통일신라 후기에 이 승려, 도성국사와 관련된 이런 전설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이곳에서 발견된 어떤 유물들을 볼 때는요, 통일신라 후기에 이 사찰이 창건된 건 아닌가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관련되어 있는 전설은 어떤 전설이 있느냐 하면요. 절이 세워지기 전에 그 근방에 용담참에서는요.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성국사가 이 절을 세운 뒤에 횡패를 부리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여기 아까 말했던 7층 석탑, 그리고 석불 입상이 안치된 이 미륵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등도 남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화면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입구에 들어가면은요, 제일 먼저 반겨주는 곳은 용담사의 미륵전이라고 하는 이 풍경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기 안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이제 용담사에 유명한 그 석불 입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불상은 굉장히 커다란 바위에 부처에 서 있는 모습과 함께 몸 둘레라든지 여기 이제 빛을 조각한 거기 보면은 몸 둘레에 서린 빛을 조각한 것을 말한다고 하네요. 높이는 한 6m 정도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별개의 타원형의 이 타원형 돌들을 사용해서 만들어졌는데 고려 시대에 제작한 불상인데도 불상인데 많은 부분이 닳거나 깨어진 어떤 흔적만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뚜렷한 머리 윤곽이라든지 긴 얼굴과 귀, 그리고 또 이제 간략한 어떤 목주름, 또 거칠게 조각한 이런 옷들, 무늬나 이런 것들은요, 그 고려시대 불상의 어떤 특징들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비해서 치구가 크고, 또 당당한 어깨, 뭐 넓은 가슴, 두터운 하체를 가져서 강인하고도 묵직한 인상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용담사 석불 입상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물 제42호인 이 용담사의 그 석불 입상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사진을 보면은요. 이 사진을 용담사지 석불 입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여기에서는 작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6m에 달하는 그런 높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맨 처음에는 이 그냥 밖에 우리가 예전에 그 석불을 봤을 때 그냥 모든 석불들이 이런 미륵전과 같은 건물 안에 안치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석불 입상도 그 건물 안에 안치된 게 아니라 바로 이제
밖에 나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보여주는 이 섣불 입상에서 보면요, 여기에 지금 그 스님이 계시거든요. 주지 스님이. 이 주지 스님이, 여기 이 불상을 보존코자 이렇게, 미륵전에 이 부처님을 넣게 하려고 많은 운동을 하셨대요. 그런데 1층 이 높이에서 불상을 넣으려고 하니까 부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2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쌓아 올려서요. 바로 그 부처님을 안치시키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잘 보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섣불 입상에 대해서 잠깐 말을 했는데, 전라북도에서도 아까 선생님이 말했지만 보물 몇 호라고 말했어요. 네, 42호. 그리고 시대는 고려시대라고 말을 했어요. 아, 물론 이 용담사라고 하는 이 사찰은 백제에 만들어졌으나 통일신라 시대에 이런 후기에 이런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을 했지요. 근데 이 사찰 안에 있는 이 석불 입상은 고려시대 정도에 만들어졌다. 고려시대에 만들어졌고, 바로 이제 보물 제 42호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용담사에는요, 바로 여기 앞에 보이는 7층 석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여기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네, 바로 석등이 있어요. 이 석등이 있는데, 이 석등은 사실은 밑에 이게 좀 깔려 있습니다. 바닥이. 근데 이걸 함부로 파헤칠 수가 없다고 그러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화재에 조금 관심이 있거나 부모님들이 관심이 있으시면 시청 게시판이나 이런 곳에다가 민원을 넣으면,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가면 이것도 함부로 뭐 스님이 파고 싶다고 해서 이 연장을 가져다가 팔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 안에 이런 석등은 함부로 팔 수가 없게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고 있는 7층 석탑에 대해서 말을 하면요, 여기에서도 선생님이 아까 고려시대의 작품이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유형문화재 제11호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꼭대기 부분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여기에 좀 아쉬운 상태거든요. 없어진 상태인데요. 이렇게 낮은 받침돌이 굉장히 특이하죠. 받침돌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하나의 돌로 이렇게 만들었지만 이 1층 몸체는 또 어때요? 1층 몸체나 이런 것들은 4개의 판도를 짜맞추어서 이렇게 구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2층에서부터 지금 몸체를 각기 하나의 어떤 돌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5층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게 1층, 2층, 3층, 4층, 5층, 5층만은 예외로 되어 있어서 이 돌을 2개의 이 돌로 놓아가지고 몸체를 이룬 것이 바로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까이서 보면 좀 이것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붕 위에 보면 이 부형이 경사가 완만해가지고 이 기둥이가 거의 뭐 수평에 가깝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층부터 보면은 이 몸체의 너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줄어버렸죠. 1층하고 너비가 완전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지붕이 이 너비가 좁은데 반해가지고 높이가 이렇게 높다 보니까 안정감이 있게 보이나요? 아니면 여러분 좀 불안정한가요? 맞아요. 우리 보물이고 우리의 유형 문화재이지만 이런 건물의 형태는 전문가들이 봤을 때 굉장히 불안정한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조각 기법이나 이런 것들은 서툰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균형이 잡히지 않아서 이렇게 미적 가치가 조금 덜하다라고 이런 전문가들은 해석을 하면서 이런 텍스트상에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소중한 이런 문화재라는 것을 또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용담사에 있는 석굴 입상과 그리고 7층 석탑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석등 그리고 이제 백제 만들어진 이런 용담사에 대한 이야기를 말을 했어요. 그러면 백제 성황 때 이거를 창건한 한 것으로 이제 전하고 있지만 거기에 나온 승려가 한 분이 있었어요. 어떤 승려에 관한 전설이 써져 있었다고 선생님이 잠깐 앞에서 전설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전설에는 이 절이 세워지기 전에 여기 용담천에서 용이 되어 날아가지 못하는 하늘로 가지 승천하지 못했던 이무기가 있었어요. 용이 되지 못한 것을 우리는 이무기라고 하는데 그 이무기가 여기에 용담천에서 막 살면서 사람들을 괴롭혔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런 이무기를 바로 이 스님이 이 사찰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봤더니 이무기가 행패를 부리지 않더라는 이런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에는 7층 석탑, 그리고 앞에 있는 석등, 그리고 여기 보여주고 미륵진 안에 안치되어 있는 바로 석불 입상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내는데 바로 어떤 스님이었냐라고 하면 땡땡 국사 앞에 초성까지 넣어줄게요. 디귿과 시옷에 초성까지 내줄 힌트를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댓글로 한번 그 선생님의 이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땡땡 국사 다 나왔네요. 디귿 시옷 아마 본 친구들은 금방 댓글을 달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에게 짧게나마 이런 영상을 보여주면서 남원 근방에 있는 바로 이제 유적 이야기를 또 해봤습니다. 오늘은 용담사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줬어요. 우리도 다음 시간에는 오프라인에서도 만날 수가 있으면 더 좋을 텐데 혹여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 선생님이 짧은 영상을 보면서요. 남원에 이런 유적과 문화재가 있구나, 이런 보물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같이 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직접 얼굴로 이렇게 대면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